자, 오늘 주제는 1년 뒤 나에게서 온 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어,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년 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가는 꿈과 커리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지금 자신감이 없고, 불안정하고,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가는 이 꿈과 커리어가 맞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면 좋다. 잘 선택한 거다. 생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1년 뒤에는 좀 이렇게 뭔가 균형 잡힌 느낌이 드나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균형이 잃은 듯한, 지진이 난 듯한, 아무리 해도 뭔가 마음이 자꾸 휘청이고 휩쓸리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1년 뒤에는 좀, 안정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가나 운동, 이런 게 여러분들의 이 삶을 확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요가나 운동 이런 거를 좀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명상하시는 분들 주장으로는 그냥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가라앉히고 뭐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뭐 끄집어내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 명상에도 종류가 되게 많다고 봐요. 그게 사주에도 나오고,
안 그래도 가만히 있고 움직임이 없는 사주인데 계속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골똘히 하고 하면은 기운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충이 돼가지고 좋지 않은 에너지 방향을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에너지를 중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명상 방법은 운동, 요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향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과 그 영적인 깨달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1년 전 지금이잖아요. 1년 후에 나는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해버려요. 근데 뭔가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는 내가 뭔가 너무 이렇게 뭐 단단한 건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 유들유들한 그런 것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렇게 유들유들한 그런 탄력이 좋은 것들이 그 부러지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갈대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고무 같은 거 탄성이 좋죠. 근데 질겨서 잘 끊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너무 사람이 강하고 힘이 들어가고 기압이 들어가면은 단단하면은 부러지기 쉽고 일어서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고무탄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 약간 휩쓸리는 건데 힘을 빼려고 그런 거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년 뒤에 나는 아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지금 임신해 있는 상태이시면 아들을 출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미래에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그 1년 안에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들이 준비돼 있어서 미래에 아이가 미리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하늘에서. 저 부모 밑에 태어나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고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려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거나 인생을 파탄내려고 오는 영혼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1년 안에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되고 연애를 하고 나아가시게 되면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1년 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힘을 빼라고 그러네요. 예. 너무 힘이 들어가고 기압이 들어가면은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그 힘을 빼는 단계라서 내가 좀 약간 지금 마음도 휘청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갈피를 못 잡겠고 이럴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번 리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년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 연애 같은 경우, 사랑 같은 경우, 지금 만약 솔로이신 분들은 안전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들의 인연이. 막 지금 당장의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위해서 급하게 누군가를 이성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느긋하게 기다리고 여유를 가진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들만은 안전하고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성급함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주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배가 아무리 고프다고 해도요. 참 알아보고 먹어야지. 아무거나 입에 넣으면은 그게 독국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그렇다고 봐요. 친구를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고요. 옆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내가 바뀌는데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보면은 집착하는 거, 고집 피우는 거에선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하고 뭔가 내 인생을 위해 아니면 내 스킬을 연마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준비 기간이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들어왔을 때는 그 기회를 누구보다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나를 연마하는 스킬을 이것저것 다 흡수하고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의 평화라던가 뭐 나의 희생으로 가정을 막 유지를 된다던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특히 가족 관계 중에서 그런 게 있다면은 그냥 놓아도 된대요. 카드에서는 연 끊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종교인들이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속세와 벗어났을 때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족과 연을 끊는 거잖아요. 그 역대 성인들 보면은 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끊고서 이제 뭐 부처님이든 뭐 하느님의 귀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과 끊는다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요. 거리를 두셔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거나 나서려고 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면 하는 도움이 안 된대요. 요즘 패션도 보면 꾸안꾸 같은 거 아시죠? 오히려 막 치장하면 촌스러워 보이듯이 나도 담백하게 보이면 좋대요. 사람들에게. 나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하는 것보다 나 이만큼 이쁘고 이만큼 잘났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겸손하고 그리고 뭐 칭찬을 들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 뭐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이런 칭찬을 들어도 아, 네, 그 정도? 막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놓아줘야 될 건 놓아줘야 돼요. 마음을 비울 건 비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관계들에서 놓아도 된다. 특히 가족 관계 놓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 항상 뭔가 배우고 뭔가 스킬을 연마하고 배움의 자세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시면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결국은 이제 잘 풀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스킬을 연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외롭다고 마음이 헛헛하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독국물이
있을 수 있듯이 사람을 옆에 누굴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도 있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도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좀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시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두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솔로이신 분들은. 네. 그리고 지금 커플이신 분들, 누가 옆에 있는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한다면 그 사람과 계속 이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년 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은 진실된 사랑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는 그런 진실된 사랑을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은 여름쯤에 해결이 되거나 그쯤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도 좋고 학위를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불가한 인재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뭔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괴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선구자, 개척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길을 미리 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나아가면은 편하지만 처음에 그걸 개척하느냐고 길도 아닌 거를 다 풀을 비워내고 밟아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는 되게 무섭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 풀숲 안에서 어떤 맹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풀이 어느 정도 자랐냐에 따라서 그걸 베어내고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다 끝났다 하는 거를 손을 대서 비로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쟁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더격으로서 이제 남들을 이끌고 남들보다 진취적이고 남들의 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과 운명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은 정답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잘 모르는 무식한 우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그러고요. 그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리더격으로서 뭔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여름쯤에 웬만하면 해결이 된다고 해요. 1년 뒤에 내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괜히 머리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감 이런 거 믿지 말고 우직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투자에서도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 공포에 사고 시장이 얼었을 때 사고 환희할 때 막 그럴 때 팔면은 돈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요즘은 또 이제 요즘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꾸준히 오르는 것처럼 하면서 내려가고 결국은 계속 내려가는 그런 패턴도 사이클이 관찰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만큼은 큰 틀에서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라던가 공부 같은 경우도 그런 공부 왜 해? 그런 일을 왜 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다. 나중에는 그 분야가 빵 뜨거나 그 학위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보지 않는 눈, 가지 않는 길을 가가지고 결국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운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직하게 가라. 내가 믿을 거는 내가 여태 공부해 놓은 거, 머리로 계산 끝내 놓은 거, 그걸만 믿고 가면 된대요. 되게 여러분들 머리가 좋고요. 그리고 학구적이고 지적이고 그냥 머리로만 암기하는 그런 로봇 같은 게 아니고 그걸 실생활에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이끄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할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 같은 경우는 튜럴 러브가 다른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연속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생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1년 뒤에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이 페이스대로 이대로 가시게 되면은 진실된 사랑도 쟁취할 수 있다. 1년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3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1년 뒤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관계는 과감히 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애정적인 면에서 꼭 그 사람과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결혼을 해야 된다. 1년 뒤에 결혼해야겠다. 약혼은 해야겠다. 누군가 옆에 둬야겠다.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 가치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점점 요즘은 무소유 시대로 가는 느낌 안 드세요? 특히 경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소유할수록 또 행복해지고 고민이 없어지는 시대처럼도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책임질 관계가 없으면 나 혼자만의 시간에서 너무 즐길 것들이 많죠.
가상 세계도 점점 발달할 거고, 옛날과는 다른 삶의 양식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책임지고 옆에 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점점 그 결혼이란 제도, 누군가를 일평생 나아간다는 제도 자체가 과연 메리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요즘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대요. 뭐 시간에 쫓겨서, 나이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싸질러 오는 것들을 내가 다 치워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굳이 그 결혼을 약속하려고 그러거나 약혼을 하려고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몸과 관련된 일 있잖아요. 마사지, 테라피, 에너지 힐링, 아니면 운동, 몸 회복, 아니면 트레이닝, 아니면 몸과 관련된 패션, 액세서리, 뭐 예체능 계열, 그런 거, 춤, 그런 쪽으로 좀 사람들한테 리더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그 영감이 뛰어나거든요. 그런 예술적인 영감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1년 뒤에 내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 외로우니까 옆에 누구를 둬야겠다 하면서 성급하게,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한 달 안에 결혼하고 막 혼인신고 해놓고 막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나라는 사람 자체 있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봄처럼 따스하게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누구보다 화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데, 옆에 누군가를 억지로 두게 되면은 그거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면서 재밌게 살게 되면은 봄날처럼 이렇게 따사로워져가지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모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따사로운 기운으로 인해 즐거워질 수 있는데, 내가 성급하게 억지로 누군가를 옆에 둬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안 좋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이 점점 봄처럼 따사롭게 즐겁게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엮이는 사람들, 나의 따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따스함을 가진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잘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또다시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면 같이 이렇게 합해되면은 봄과 봄이 만났기 때문에 화창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두면은 그 사람은 인생 겨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절로 따지면 풍파가 많고, 여름으로 쳐도 막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오게 되면 같이 나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나같이 안정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맞춰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나는 이미 정신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애정결핍도 없고, 혼자 성인으로서 잘 인생을 꾸려나가고 지내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풍파 없이 잘 갈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한 내면의 아이, 트라우마,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못 견뎌서 아무나 이것저것 그 외로움,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그 자기의 그 공허함, 결핍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에게 제대로 된 어른으로서 행동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지옥으로 끌어내리듯이 괴롭힐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인생 자체가 정신과적인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좀 따사롭고 평안한 분들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여러분들 어떤 풍파를 겪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이겨내고 스스로 인생을 즐겁게 사실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이거든요. 마인드가 건강하신 분들이고 힘이 있는 분들인데,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인생이 마음이 지옥이고 한파가 불고 폭우가 내리고 이런 인생을 내가 맞추느냐고 내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옆에 두기 위해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의 봄날이 폭우가 내리고 한파가 내리듯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워커홀릭처럼 그냥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나랑 비슷한 사람, 나처럼 내 능력을 펼치면서 은은하고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네. 혼자서도 풍만하고 재밌게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네 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옆에 그 사람을 두는 게 좋지. 억지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세상에 뭐 세상에서 기준이 이러니까 나이가 일정 이상 지나면은 뭐 이러면서 그딴 가스라이팅, 그딴 그 결혼업체 바이러 이딴 그런 쓰레기 같은 말에 별로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산업화된 나라들을 관찰을 해보면 점점 결혼 제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루저로 낙인 찍거나 뭐 아이가 없다고 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는 문화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 점점 경제 사이클도 그렇고 무소유인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느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립돼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나아가면 좋다 그러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으시면 그 애완동물 여러분들을 지켜봐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애완동물 키웠다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애완동물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봐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대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가진 애완동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옛날에도 기른 적이 없고 지금도 없다 이러신 분들 1년 뒤에 애완동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애완동물과 인연이 됐을 때 그 애완동물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떤 애완동물 들이냐에 따라서 또 내 운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애완동물과의 인연이 좀 좋아서 그 애완동물을 함께 했을 때 인생이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들 영감이 뛰어나고, 그리고 되게 이제 뭔가 내면에서 반짝이는 그런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대로 이렇게 가시면서 능력을 쌓아 가시게 되면은 안 그래도 봄 같은 분이거든요. 봄이 가장 어울리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펼쳤을 때 봄 기운에 이끌리듯 사람들이 막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마사지사를 준비를 한다. 뭐 헬스 트레이너가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셨을 때 선생님이 너무 차갑거나 나한테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뭔가 기운이 안 좋으면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분 자체가 뭔가 따사로운 태양 같고 봄날은 되게 좋잖아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환하고 생해주는 기운이 있는 사람이면 막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몸과 관련된 일, 모든 거, 패션도 되고 액세서리도 돼요. 예체능 계열도 되고,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시거나 이미 그런 거를 내가 전공을 했거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면은
잘 하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 관련된 산업도 좋을 것 같아요. 애완동물, 뭐, 이발. 요즘 강아지 이발 같은 것도 있죠. 애완동물 소품 만드는 것도 좋고, 애완동물을 위한 뭐 건강식, 간식 이런 거를 하셔도 좋고, 뭔가 미래 식량에 센세이션한 그런 동물들을 위한 그런 센세이션한 그런 그런 식료품을 발명을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뭔가 건강을 하게 해주고 생해주는 그 모든 기운들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 일로 대성을 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타령하고 결혼 타령하고 약혼 타령하고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좋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이 한파야. 내가 함께하면 기운이 안 맞아. 나도 한파에 맞을 수 있는데 난 이미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없기 때문에 나를 옆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한파를 맞아야 되고 폭우를 맞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성적으로 내가 인기가 없다. 누군가 날 떠났다. 날 배신했다. 이런 거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도 꼬꾸라지기 전에 신이 알아서 걸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